창밖에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내 인생의 시계는 지금 몇 시쯤을 지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보다 더 마음 쓰이는 것은 어느덧 바람 한 점에도 속절없이 흔들리는 마음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장성에 제 몫의 삶을 찾아 떠났고 평생을 바쳤던 일터에서는 멀어졌으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이길래 수십 년을 함께 살고도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이가 들수록 평온보다는 불안과 공허함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는 삶의 기술은 익혔을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 하나를 붙잡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가슴을 채우려 애써보지만 노후의 외로움과 사라져가는 존재감은 자꾸만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한 절망의 순간을 마주했던 조선의 거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유배지로 쫓겨나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독과 싸워야 했던 그에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가로운 선비의 풍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지탱하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산은 그 어두운 유배지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번뇌를 깨끗이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비바람 치는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관념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노후의 외로움, 자식에 대한 미련, 불안을 다산 정약용의 시선으로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선생이 붓끝으로 써 내려간 그 치열한 문장들이 오늘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지 그 현실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 나서 보려 합니다. 잠시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을 끄고 200년 전 한 남자가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스스로를 지켜냈던 그 뜨거운 지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다산의 마지막 가르침이 지금 시작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평온해지는 호수 같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란 놈은 참으로 기이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달아나 버리고 묶어두려 해도 어느새 빠져나가는 길들지 않은 짐승과 같다고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평안하게 보내야지 다짐하지만 뉴스 한 줄에 화가 치밀고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에 금세 서운함이 몰려옵니다. 평생을 살아왔는데도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제 사약이 내려올지 모르는 공포와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 마음이 사나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 때문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돈을 더 모아뒀더라면 하는 식의 후회들이 마음이라는 짐승을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닥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귀신과 싸우는 것과 같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는 것은 썩은 시체를 껴안는 것과 같다고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분노와 공포의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를 단순히 닦는다는 의미의 수심이라 부르지 않고 다스릴 치즈 자를 써서 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거친 땅을 일구어 밭을 만들고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 듯 마음 또한 끊임없는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유배지라는 비참한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마음이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불안에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재의 과업으로 끌어왔습니다. 마음이 날뛸 때마다 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음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마음의 과업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정성껏 내린 차 한 잔의 향기를 맡는 일, 집 앞 공원을 걸으며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끼는 일, 내 곁을 지켜주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일. 이런 사소하고 구체적인 행위들이 날뛰는 마음이라는 짐승을 온순하게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식이 나를 얼마나 대우하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십시오.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듯 여러분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길들이는 주인으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큰 불청객은 아마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독일 것입니다. 북적였던 집안은 어느새 적막해지고 하루 종일 휴대폰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외로움을 피해야 할 병처럼 여겨 억지로 약속을 잡거나 의미 없는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을 채우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기에 홀로 남겨진 나를 마주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곧 버려진 시간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이었던 강진 유배지에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신독이라 불렀습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삼간다는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엄격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잊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다사는 패족이 되어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비굴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니어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신독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관객이 오직 나 하나뿐일 때조차 꼿꼿하게 자신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정갈하게 차려 먹고 아무도 오지 않는 방 안을 깨끗이 정돈하는 그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무너져가는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무관심은 더 이상 내 행복을 해치는 칼날이 되지 못합니다. 다사는 말년의 고향으로 돌아와 내 생애의 진정한 공부는 모두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이루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보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약용 선생이 텅 빈 방 안에서 붓을 들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신독의 공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 평온이라는 보석을 캐내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흔히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텅 비우는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무언가로 채워지게 마련이라서 억지로 비우려 애쓰면 오히려 그 빈자리의 불안과 잡념이 더 사납게 파고든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걱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다사는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는 돌을 닦으라 강요하는 대신 다른 제안을 건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대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것뿐인가 하는 서운함, 혹은 내 경험이 옳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고집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다사는 이를 경계하며 경물치지, 즉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매 이르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단정짓는 대신 지금 내 마음 속에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상태를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매 순간을 고결한 가치와 질서 있는 행동으로 꽉 채웠습니다.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일수록 그는 몸을 움직여 일상의 형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을 쓸며 단정함을 잃지 않았고 붓을 들어 글을 쓰며 잡념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라 하지만 때로는 몸의 움직임이 거꾸로 마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무기력함이 엄습할 때 가만히 앉아 명상만 하기보다 차라리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먼지를 닦아내는 구체적인 행위에 집중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정성, 그것이 바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불러 모으는 다산의 경입니다. 진정한 마음 공부는 유배지의 비좁은 방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털어내고 가장 소중한 알맹이만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던 타인에 대한 기대와 과거의 영광을 덜어낸 자리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품격과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렇게 나의 하루가 질서 있게 흐를 때 세상의 어떤 풍랑도 감히 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증명했듯 평온은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약용 선생의 고독하고도 치열했던 마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200년 전 강진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홀로 촛불을 밝히던 한 노학자의 숨결이 조금은 느껴지셨나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상을 향해 가쁘게 올라가는 것만이 정답이라 믿었고 그 꼭대기에 서면 모든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등성이를 넘어 내려가는 길목에 서 보니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거친 바람과 짙은 안개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깊이는 정상을 정복했을 때가 아니라 그 산을 내려오며 마주하는 고독과 상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선생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를 잊은 듯 보였지만 그는 원망하며 남은 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라는 시간은 결코 저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이 발효되어 가장 깊은 향기를 내뿜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청춘의 화려한 꽃은 지고 없지만 그 자리에는 이제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나면 잠시 거울 앞에 서 보시길 권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오늘까지 삶을 지켜온 한 위대한 승리자가 서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다독였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오직 너 자신을 위해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나직이 속삭여 주십시오. 다산의 가르침은 책 속에 갇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오늘 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다산의 서재처럼 고요하면서도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내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는 일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이 문장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당신의 계절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